공간 디자인과 루핑 애니메이션 셋업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파일 중에 1번 파일부터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만든 캐릭터를 가지고 자, 한번 보시면은 제가 파이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이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240 프레임 안에 배경들이 바뀌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움직이면서 반복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캐릭터부터 돌아가서 보면은 240 프레임 안에 약간씩 다른 타이밍을 가진 루핑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이 다 한 곳에 모아져서 자,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양이 똑같을 때 우리가 같은 포지션의 캐릭터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동하는 값이 전체적으로 240 프레임이 같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같은 포지션에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240 프레임의 거리로 봤을 때는 6000cm, 60m를 가는 캐릭터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캐릭터를 조금 크게 작업한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뭐 사이즈를 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연연하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면은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슷하죠. 일단은 사용됐던 다리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 똑같은 셋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앵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부분이 같겠고 제가 포지션을 레이어를 잠깐 빼놨습니다. 그래서 솔로 모드로 보면은 자, 포지션에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고 이렇게 위에서 그냥 점핑되면서 가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우리가 애니메이션 체크하는데 편하겠죠. 자, 솔로 모드를 다시 빼고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은 120 프레임에 약간씩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이동하는 이 포지션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 안에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 줬는데 스케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줬는데 한번 보시면은 자, 한번 솔로 모드로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캡슐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밴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 더 작은 친구지만 뭔가 이 형태 안에서 통일감이 있을 수 있게 콜로세의 C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부분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입 같은 경우에도 뭐 넣으려고 그랬는데 좀 징그러워가지고 입은 뺐어요. 그리고 눈만 이렇게 넣고요. 눈 조금 앞으로 빼줄게요.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번 애니메이션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린다면 자, 레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아요.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한 프레임 뒤에 올라갔다가 조금 더 늦게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전 시간에 배운 시차적인 부분이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리드하는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를 따라서 가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1프레임에 이렇게 되고 12프레임. 지금 저는 이거는 12프레임으로 했습니다. 모든 거를 다 16프레임으로 하게 되면은 너무 똑같아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프레임으로 해서 결국에 240프레임에서 끝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눈 또한 조금 더 지금은 2프레임째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느리게 달그락거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 전에 했던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거의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작은 친구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개 연결을 시킨다던가 그리고 눈을 뭐 뒤에 애들은 또 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 독 몬스터에서 자, 두 번째 거를 다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된 것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프레임 밀어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도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한 프레임 밀어줄 때는 앞부분에 반복된 부분이 없다면 자, 이 애니메이션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프레임씩 밀리고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자, 앞부분에도 우리가 트랙 before 여기 부분에 리핏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밀리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것도 한번 밀어볼까요? 자, Display with Object Manager 이 부분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마 자, 링크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 트랙 비포 해가지고 리핏을 시켜주면은 자 이렇게 조금씩 타이밍이 차이가 나는 한 지금 한 80으로 해서 볼까요? 80으로 해서 보고 잠깐 디포머를 꺼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한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기초 도형을 변형을 시키고 또 트위스트를 시키고 여기 배웠던 우리가 다양한 디포머들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 몬스터는 같은 원리로 해서 이렇게 12프레임으로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면 자 큐브 몬스터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쫙 펴보면은 뭐가 많이 있죠. 자 블락 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자 스무딩이랑 이거를 끄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은 제가 이거 그냥 귀찮아가지고 볼륨 메셔로 만들었어요. 볼륨 메셔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앞에 요 쉐입만 한번 보도록 하면 자, 큐브를 제가 그냥 하나 만들고 큐브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냥 배열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배열을 시켜준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볼륨 이용해 가지고 볼륨 빌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근데 볼륨 빌더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를 메셔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 부분을 스무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뭐 스무딩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더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 형태들도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threshold 이 부분을 컨트롤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갭이 있도록 이렇게 뭔가 마치 큐빅, 테트리스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눈알도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눈알들인데 제가 이렇게 넣어줘 봤고요. 위쪽에는 아마 필요가 없을 듯 하네요. 위에도 필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뭐 애니메이션이 되게 허접하죠? 네. 왜 허접할까요? 뭔가 이 예상 동작도 있고 자, 이렇게 약간 뒤로 돌아가는 예상 동작. 자, 로테이션 부분에 다 몰아넣고 제가 약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예상 동작도 있고 그런데 뭐 애니메이션이 별로 이쁘지가 않죠. 이게 뭔가 반동과 그런 텐션감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자, 우리가 배웠던 스쿼시 앤 스트레치라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를 탁 넣어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우리가 예상 동작에서 뒤로 이렇게 갈 때도 힘을 한번 받았다가 뒤로 일어나서 이렇게 가는 느낌을 자, 스쿼시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넣어줄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 이 부분은 그래프를 아주 이쁘게 그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만지진 않았지만 이 60프레임으로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마지막에 띠용 하는 부분을 자 보시면은 S자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S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팩터 부분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해줬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올라가기 전에,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는 늘어났다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쿵 하면서 약간 찌그러지고 다시 올라오면서 펴졌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찌그러지고 이런 부분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자, 이 로테이션 부분을 따로 해준 이유는 이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같이 로테이션이 안 되고 이 축에 계속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에 빼줬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 부분에 넣어줌으로써 로테이션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이 다 돌아가더라도 스쿼시 앤 스트레치는 위아래로 적용이 잘 될 수 있게 이렇게 일정한 방향에서 위아래로 적용이 될 수 있게 해줬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뭔가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피어리파이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살짝 넣어줘서 조금 더 둥근 느낌이 나도록 바꿔줬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약간 둥근 느낌이 더 나도록 바꿔줬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60프레임 안에 전부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자, 보시는 것처럼 60프레임에 전부 다 작업을 하고 4, 6에 24죠. 자, 곱하기 4를 이렇게 쳐주면 240 여기 안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이 포지션이 보시는 것처럼 6000이 되도록 제가 60 요 프레임 갔을 때 1500만 움직이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해보셔도 좋고 자신만의 캐릭터들을 만드셔도 좋고 반동 같은 부분을 적당하게 조절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제 생각에는 조금만 줄여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줄여주면 네, 좀 더 자연스럽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큐브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같은 원리지만 자, 이 스무딩을 이용을 해가지고 볼륨을 이렇게 합쳐주는 작업도 했고 그 다음에 스쿼시랑 스피어리파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 몬스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삼각형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쿼시하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120프레임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바퀴가 전체가 다 돌아가야 애니메이션이 끝나는데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한 이 정도까지가 필요했습니다. 포지션을 보시면은 자 120프레임에 3000까지 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할 때 사이즈도 되게 중요했고 너무 작으니까 이런 텐션감을 주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띠용 하는 느낌을 주기가 힘들어서 제가 120프레임에 상당히 큰 친구로 만들어서 이렇게 정확한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스쿼시 앤 스트레치부터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익숙한 그래프죠. 40프레임에 제가 만들어서 반복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움직이면은 이렇게 360도를 돌기 때문에 자, 40프레임씩 제가 돌아가면서 이 반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아주 밋밋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밋밋한 애니메이션이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스쿼시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눌리고 있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마지막에 내려갔을 때 최대한으로 이렇게 스쿼시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약간 지금 100%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살짝 길어졌다가 찌그러들었다가 길어졌다가 찌그러들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될 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중요했던 애니메이션 중 하나가 자, 이 포지션, 이 로테이션 부분에 있겠는데요. 자, 이 로테이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삼각형을 돌릴 때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되게 좀 밋밋한 느낌이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쓸리는 느낌도 나죠? 쓸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제가 한번 S자로 살짝 그래프를 이렇게 중간에 키를 넣고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밀리지 않고 가운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 자, 높이와 이 쓸리는 부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그래프들을 조금 조절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지면의 마찰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이 제작을 해봤어요. 포지션도 보시면은 물론 우리가 너를 3개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어 가지고 하나씩 120도씩 그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너무 컨트롤할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로테이션과 포지션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줬죠. 근데 지금 포지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일자로 되게 된다면 자, 가운데 축이 여기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원치가 않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줘 봤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는 애니메이션을 주는 키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훨씬 더 그래프를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줄여 볼게요. 이런 식으로 줄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적절한 위치에서 계속 이 평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Y축도 이렇게 빵 내려가고 그냥 딱 끝나지만 우리가 스쿼시와 스트레치가 여기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뭐 스쿼시가 최대치가 되는 부분이 한 프레임 더 느리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 뒤에가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한 이 정도로 해봤습니다. 네, 그러고 자, 이 마우스에 여기 있는 서클 부분의 스케일을 이렇게 크기를 바꿔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커지는 느낌을 만들어 봤습니다. 서클 안에다가 지금 실린더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보시는 게 이 서클이랑 같은 크기의 인스탄스가 적용이 돼가지고 이 입속 안을 더 어둡게 처리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스쿼시 앤 스트레치의 높이가 바듬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한번 고쳐보고요. 자, 한번 재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다 선택하고 H 눌러서 보면은 자, 이렇게 얼굴이 위로 향했을 때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120프레임까지 앞뒤로는 아무 애니메이션도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게 240프레임까지 반복이 되었을 때 자, 한 바퀴 더 돌 때 위에 갈 때 애니메이션이 똑같이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 모양까지 우리가 했고 스쿼시 앤 스트레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점점 줄어드는 S자 모양의 그래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텐션감을 넣어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각형으로 연습을 하셔도 좋고, 지금 N사이드로 제가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만의 형태를 만드셔가지고 또 작업을 해보셔도 재미있게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주셔도 되고, 또 아니면은 추가적인 오브젝트들을 더하셔도 저는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도 자, 한번 보시면은 눈이 언제쯤 팍 하고 내려올까요? 자, 눈이 보시면은 이렇게 튀겨가지고 내려올 때 아래로 최대치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애니메이션도 부가적으로 함으로써 더욱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빼먹은 게 자, 밴드에서 우리가 웃게 해주는 이 부분도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가지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로테이션 또한 자, 우리가 진행 방향보다 이 입은 한 단계 느리게 따라와 가지고 자, 이렇게 덜그락 거리면서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도록 했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네, 한번 롤 몬스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돌면서 가게 하고 싶었고, 거기 위에다가 또 이런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통통통 튀기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해봤는데요. 자, 부가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에 이어서 따라오는 친구를 만듦으로써 조금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공 애니메이션 우리가 배웠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Y축에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 근데 이제 공이 튀기는 위치가 튀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마찰에 의해서 조금 멈춰주는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더 돌아가는 느낌을 주기 전에 자, 이렇게 통통 튀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한 프레임 더 해가지고 이렇게 로테이션이 꺾였어요. 꺾여가지고 얘가 좀 더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날 수 있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이 실린더 지금 부분인데 여기서 로테이션도 이렇게 함께 같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여기서 마찰에 의해서 튕기고 나서 여기부터 급격하게 이 로테이션의 그래프가 바뀌면서 이렇게 더 빨리 돌아가게 되죠.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은 처음부터 볼게요. 자,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가다가 한번 마찰에 의해서 반대편으로 살짝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튀겼다가 조금 더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나도록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는 천천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줬죠. 그 다음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캡슐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밴드가 이렇게 됐을 때 거의 원형처럼 제가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점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축이 지금 사실 캡슐의 축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이 링 스네이크를 하나 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 동그란 쉐입이 됐을 때의 가운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링 쉐이크에서 이 로테이션을 돌려 가지고 이 친구가 돌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될 때 사실 그래프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고 이 지면에서 잘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쉐입으로 변할 수 있도록 저는 뭐 안 될 때는 그냥 FG 눌러가지고 한 프레임씩 이렇게 살짝 살짝 만져줍니다. 만져주고 키 찍고 만져주고 키 찍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작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링 쉐이크의 로테이션이 지금은 없다가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도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돌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60프레임으로 제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이 통통통통 튀기는 것까지 여운을 조금 줄 수 있게, 그리고 움직일 때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친구도 120프레임에 가면은 위치가 3000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밴딩이 되고 나서 바닥으로 철푸덕 할 때 지금 여기서 딱 끝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살짝 요 한 프레임을 살짝 넣어주고 돌다가 얘가 멈췄으니까 앞으로 약간 쓸리는 그 포지션도 제가 살짝 움직여줬는데, 지금 요 부분이죠. 포지션이 가다가 살짝 움직이고 살짝 움직이고 요런 부분이 조금 더 더해졌을 때 더욱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가지고 롤 몬스터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 캐릭터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캐릭터가 한 번 더 다른 캐릭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도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빨리 만들었죠. 윈드 몬스터인데 말 그대로 그냥 윈드 넣고 끝났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포지션을 보시면은 이렇게 T6로 하면은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는데 T9 눌러주고 그냥 이렇게 그래프들을 조금 움직여 준 거예요. 근데 각도들은 최대한 잘 맞춰줘서 이 애니메이션이 연속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윈드 디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형태를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형태를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했고요. 근데 해보니까 얼굴에도 살짝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얼굴에도 살짝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디포머 저번에도 배운 것처럼 자, 이렇게 리니어 필드를 넣어줬을 때 앞쪽은 조금 덜 적용을 시키고 뒤쪽은 조금 더 심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움직여주면 뒤에만 움직일 거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앞에는 조금 들어가고 뒤에는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형태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큐브 하나 만들고 이거를 सब디비전을 자, 이게 너무 심한데? 자, सब디비전을 시키고 이 윈드는 그 위에다가 넣어줘서 이 सब디비전이 된 친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윈드 디포머를 넣을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링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가는 친구인데 우선은 제가 포지션을 잠깐 꺼주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솔로 모드로 이렇게 보게 되면 포지션이 안 들어가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됐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돌아가는 친구 하나를 만들고 자, 이거는 제가 48프레임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각각 캐릭터마다 전부 다 이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다양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짧게 원하신다면 각각의 캐릭터들의 프레임들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보시면은 자, 이 토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돌아가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애니메이션을 한 것은 자, 보시는 것처럼 캡슐입니다. 캡슐이 보시는 것처럼 뿅 튀어나갔다가 다시 뒤로 슉 갔다가 평 하고 튀어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지금 요 딱 90도가 됐을 때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그래프가 조금씩 다르죠.
한 프레임씩 밀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갔다가 얘가 올 때 이렇게 밀렸다가, 지금 뒤에 있는 애가 한 프레임이 더 늦게 되는 애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가 오고 나서 마치 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바꾼 거죠.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또 여기서 줘가지고, 자, 리드하는 친구가 여기 있는 얼굴이고, 이 얼굴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 친구가 애니메이션이 되고, 그 다음 친구가 한 타이밍이 조금 다르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키 중간에 있는 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면서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우리가 포지션에 들어간 것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포지션이,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다시 레이어가 복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튀겨줄 때 쫙 나갔다가 얼굴이 뒤로 갈 때는 좀 천천히 그래프가 완만해졌다가, 자, 이렇게 됐다가 다시 갈 때는 다시 빠르게 뿅 하고 튀어나갈 수 있게 바꿔준 거죠. 모든 애니메이션이 48프레임 안에 있고요. 포지션 X 같은 경우에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자, 48에서 1200으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240이 됐을 때는 6000까지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포지션에서 끝나도록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맞춰주면은 우리가 카메라를, 자, 이렇게 볼게요. 카메라를 240프레임에 카메라의 위치가 6000인 친구가 있고, 자, 이거를 00으로 바꿔보죠. 자, 6000, 그 다음에 0프레임에 0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하면, 자, 카메라 리니어로 한번 바꿔줄게요. 리니어로 바꿔주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가 일정하게 움직이고 애니메이션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끝날 때도 우리가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자, 240으로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이 친구들을 다 가지고 한 공간 안에 모아서 작업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캐릭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아직 조금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있는 캐릭터에서 디포머 부분의 애니메이션만 한번 지워보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중급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들을 조금 더 디자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시간차와 그 상관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업해 놓은 거를 다 저장을 하시고요. 저장을 하시고 새로운 창을 만든 다음에 24로 바꿔주고 저장을 한 친구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여기에 다 들어오죠.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카메라도 들어왔고, 자, 그리고 우리 주인공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우리가 작업했던 주인공도 일단은 딱 가지고 오니까 사이즈가 얘가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자, 한번 사이즈들을 한번 다 바꿔볼 텐데, 자, 일단은 큰 친구를 약간 뒤로 몰고, 그 다음에, 자, 큐브 이 친구도 한 이쯤으로 가지고 와보고, 그리고 링 몬스터 이 친구도 뭐 가운데쯤에, 그리고 윈드 같은 경우에는, 자,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애니메이션은 우리가 적용이 그대로 돼도 포지션을 움직일 수 있어서 너무 편하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카메라 비율을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인스타그램용으로 108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로 바꿔줘야 되고 우리는 240프레임으로 한번 작업을 해주고요. 자, 렌더가 좀 길겠죠? 10초예요, 10초. 그 다음에 자, 롤 몬스터 이렇게 앞으로 조금 와주고 우리가 만들었던 주인공 친구가 너무 작으니까 자, 얘에다가 하나 더 만들고 얘는 스케일로 이렇게 바꿔주고 사이즈를 늘려줄게요. 근데 사이즈를 늘려줄 때 보통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링이 있다던가 어떤 이펙트가 들어갔다던가 그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고 사이즈를 바꿔주시면 더 문제 없이 잘 바꾸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고 지금 자, Z축이 꺼져 있었어요. Z축 켜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널의 사이즈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모델 모드로 하고 바꿔주면 바뀌지가 않아요. 바뀌지가 않으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펙트나 수치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드로 항상 바꿔주고 크기를 바꿀 때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니까 포지션이 스케일 아래 들어가 있는데 이럴 때는 스케일을 움직이게 되시면은 포지션이 움직인 값 자체도 같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포지션 널을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포지션을 전부 다 0에다가 위치를 시켜주고 이렇게 스케일을 아래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의 키를 찍어보면 0에서 X축 0, 240에 6000 이렇게 하시게 되시면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가 있고 자, 포지션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은 리니어로 일단은 해줄게요. 리니어로 T6를 눌러서 리니어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벌써 애니메이션이 되는 친구들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필터에서 디포머를 조금 꺼주고 봐서 깔끔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볼 때, 자, 포지션들을 우리가 조금씩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자, 독 몬스터 B 이 친구의 포지션을 움직여도 되지만 어차피 6000 지금 애니메이션이 됐으니까 애니메이션 모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거나 아니면 독 몬스터 자체의 포지션을 살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있는 게 좋겠네요. 자, 카메라를 하나 만들고 일단은 0, 0, 0 다 0으로 바꿔주고요. Z축만 이렇게 뒤로 조금 빼볼게요. 그리고 약간 높이 올라가고 0에서는 0, 그 다음에 240에 6000 이렇게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카메라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제 대충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위치를 해줄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사이즈만 조금만 더 키워보고요. 자, 조금만 더 키웠고 자,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36mm로 했는데 36mm보다 한 80이나 70으로 해볼게요. 70 그리고 위치를 조금 더 멀리 이렇게 하면은 약간 더 평면적인 느낌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빨이 너무 멀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컨트롤 D를 누르고 프로젝트에 들어가 가지고 클리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바꿔보시면은 라지로 바꿨을 때 우리가 제대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높이를 조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더 간격들을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해봤을 때 간격의 차이들이 조금씩 더 나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어주고 이 친구는 제일 외곽 쪽에 그리고 로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쪽에 근경 쪽을 맡아주고 그 다음에
큐브는 조금 더 뒤에, 그리고 약간 앞으로 해가지고 이 주인공을 너무 가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윈드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뒤에 이렇게 하고, 링은 적당한 위치로 한번 넣어볼게요. 한 이쯤? 이쯤 넣으면 괜찮을 것 같네요. 사실 이게 조금 복잡해서 제가 지우려고 하다가 그냥 기왕 만든 김에 다 같이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각구도를 제가 하게 됐는데, 삼각구도로 했을 때 이 밸런스가 잘 맞고 또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키면서 적절하게 화면들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칼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인공이 될 캐릭터를 이제 보색으로 써주면서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더욱더 튀어나오도록 했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루핑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런 루핑되는 애니메이션 해줄 때 배경 부분이 문제죠. 배경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주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모그라프입니다. 제가 한번 environment를 제가 제작했던 거에서 복사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environmen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구름부터 한번 볼까요? 구름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볼륨 메쉬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 세트로 클로너를 시켜가지고 반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보이고 보이고 또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으로 이렇게 보였을 때 재생을 시켜보면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232에서 재생을 시켜보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치 루핑이 되는 것처럼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길이를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으로 6000으로 4번 복사를 해줘라 라고 제가 한 거예요. 자, 이렇게 6000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갔을 때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원리겠죠. 자, 지금은 베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봤던 클라우드처럼 똑같은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도록 이렇게 일정하게 6000으로 제가 작업을 해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조금씩 달랐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보였겠지만, 자, 사이즈가 정확하게 6000으로 되면서 배경이 제작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은 볼륨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environment에 들어갈 요소들을 제작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저는 이런 거를 제작을 할 때 카메라에서 좀 잘리게 해요. 특히 근경물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한번 이걸 끄고 볼게요. 끄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면은 앞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잘려서 됐을 때 뒤에 공간에도 뭔가 더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화면 안에서만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외곽에서 끝났을 때 오히려 공간이 더 확장되게 느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보는 사람이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친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레이어들이 특히 근경과 그리고 원경의 여러 겹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옆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앞에 있는 애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뒤에 있는 애들은 더 천천히 움직이죠. 그래서 거기서 패러럴 이펙트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공간감의 차이를 이 앞과 뒤에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는 속도 차이에 의해서 그 공간감을 더욱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카메라의 조금 앞에 걸칠 수 있는 친구들도 만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뎁스를 더 느끼기가 쉽겠죠.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만약에 environment 간격은 똑같죠? 6000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반복되는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뒤로 가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서 이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방금 튀는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오브젝트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은 한번 꺼서 보면은요. 제 생각에는 여기 끝에 들어간 이 볼륨에 이 오브젝트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는 없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자, 한번 재생을 해서 보면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이 스네이크 같은 경우에 너무 앞에 근경이 많아서 잘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면은 조금 더 뒤로 밀어주는 게 좋겠네요. 네, 지금 여기 캐릭터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뒤로 빼줬고요. 덕 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지션이 너무 리니어로 되고 있으니까 카메라랑 너무 고정된 느낌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T9을 해주고 자, 앞이랑 뒤는 각도가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그래프를 살짝 움직여서 약간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공간 구성이 다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자, 라이브러리에 가시면은 패턴 텍스처에 주로 들어가시면은 이 텍스처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걸 끄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 자, 플랫으로 넣었어요. 플랫으로 보통 많이 넣었는데 이 텍스처 같은 경우에 자, 심리스 그 타일 텍스처가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자,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바꿔줬을 때 가장 이뻐 보이는 그런 앵글이 있더라고요. 딱 우리가 뒤쪽은 또 어차피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고 앞쪽에서 봤을 때 이쁜 앵글로 만들어주고 그 친구들을 다른 데도 복사를 이렇게 인스탄스로 해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 쉐입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니까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면 고로 쉐이딩 라인이 보이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약간 이런 쉐입들을 원했어요. 약간 납작한 쉐입들이 자, 볼륨 빌더 그리고 메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키워주고 자, 여기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빌더에서 자, 퍼펙트 하면은 원래대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자, 그냥 여기 스피어에 사이즈 자체를 디테일을 올려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고요. 자, 이것들을 복사를 몇 개를 해서 그 다음에 얘들 사이즈를 조금씩 바꿔준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좀 크게 해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스무스를 넣고 하나를 더 복사해서 만들고 얘도 아래 넣고 3번은 뭐 조금 이렇게 띄워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조금 더 다양한 쉐입들을 추가를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메쉬에다가 마지막으로는 리메쉬를 넣어줌으로써 조금 더 폴리곤 수가 적어질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좀 더 가벼워지게 바꾸고 이 만든 애를 자,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컨버트 시켜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얘를 뭐 인스탄스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자, 각도를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써줬어요.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자, 여기서 원하는 문양이 이쁘게 나올 수 있는 각도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스턴스도 제작이 된 것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라이팅을 어떻게 넣는지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저는 패스 트레이싱으로 바꿔줬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팅에 가시면은 environment에 여기 default environment 컬러를 블랙으로 해줬어요. 이 부분을 기존의 셋업인 화이트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소프트한 이미지를 얻을 때는 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화이트 HDRI가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블랙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자, HDRI environment를 이렇게 만들면 블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고요. 라이팅들을 제가 어떤 거를 넣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옥테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키라이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얼굴을 좀 더 잘 보이게 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는 라이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데이라이트도 한번 살짝 추가를 해봤어요. 데이라이트를 꼭 쓰지 않아도 되긴 했겠지만, 물론 키라이트를 약간 더 세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두 개를 한번 같이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약간의 하드한 섀도우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만 썼을 때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한번 섞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 약간의 그 필라잇을 반대편에서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색깔이 있는 라이트를 이쪽에서 받아줬고요. 전반적인 이미지를 좀 더 소프트하게 바꿔주기 위해서 탑라이트를 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형태의 탑라이트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밋밋해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전반적인 라이트가 너무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깨줄까 생각을 하다가 한 게, 라이트를 아레아 라이트를 한번 만들어주고, 이 라이트를 지금 되게 무서운 위치에 이렇게 라이트가 됐는데 마치 무슨 공포 영화 같네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한번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줘 볼게요. 줄여줘 보고 여기다가 디스트리뷰션 이 부분에다가 텍스처를 한번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섀도우 이 텍스처를 한번 이렇게 넣어줬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미지 자체가 약간 섀도우에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미지에다가 블러를 처리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가 라이트를 얻을 수 있는 텍스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사이즈를 줄이시고 그 다음에 파워를 올리시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얻으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보다 소프트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크기를 키우시면은 또 됩니다. 크기를 키우시면은 아까보다는 더욱더 소프트하게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곳에 조금 더 분산적으로 라이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여기다가 라이팅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봤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안에다가 라이트를 넣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라이트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자, 여기서 루핑이 될 때 라이트의 세기가 바뀌면서 튈 수 있겠죠? 그래서 카메라 안에다가 라이팅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셋업 같은 경우에도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토큰을 이용을 해야지 더욱더 편하고 우리가 이름대로 렌더링을 할 수 있겠고요. 옥테인 렌더 가셔서 패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sRGB, 톤맵,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패스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지금 diffuse, reflection, 그리고 reflection ID, reflection은 없으니까 꺼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번 라이트는 나중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넣은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있어도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라이트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꺼줘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Gdept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조절을 해서 한번 변형을 시켜 볼게요. 자, 그리고 네, 메테리얼 아이디도 우리가 있다면 이렇게 써볼 수 있겠고, 메테리얼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비슷한 색깔이 있을 때 잘 키를 못 뽑을 때는 뭐 오브젝트 아이디나 오브젝트 레이어 아이디 이런 부분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특히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패스들을 가지고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40 프레임이 되는 렌더를 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일단은 여기 렌더 셋업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테스트로 해가지고 그대로 할 건데 자, 샘플은 뭐 한 100 정도여도 충분합니다. 50으로 해볼까요? 50으로 해도 퀄리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웃풋에서 사이즈를 480으로 바꿔서 보면은 조금 커졌는데 이렇게 낮은 샘플러 해서 한번 렌더를 거시는 거예요. 거셔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널 퀄리티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콜렉티브 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컴포지팅을 했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렌더된 파일만 이렇게 눈을 켜고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컬러의 컨트라스트를 조금씩 더 넣어주려고 했고, 그리고 약간의 공간감을 위쪽에 이렇게 더 밝게 해줌으로써 아래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레이어드를 하나 살펴보면 자, 컬브 같은 경우에 여기 이펙트를 보시면은 보신 것처럼 저는 주로 커브에서 이렇게 그래프들을 자, 채널별로 조금씩 만져주는 편이에요. 채널별로 조금씩 만져줘서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조금 줄이고 레드랑 핑크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린을 이렇게 살짝 뭐 빼주기도 하고 그리고 블루도 약간 여기서는 낮춰줬죠. 그런 다음에 RGB 부분도 자, 이쪽 아래쪽이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 위쪽이 밝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올려줄 때는 이렇게 S자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적인 컬러와 그리고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주게 되시면 보통 세츄레이션이 좀 많이 올라가요. 세츄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휴 세츄레이션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조금 낮춰준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커브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커브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이 커브를 끄고 본다면은 자, 컬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넣고 자, 이 레벨 값의 이 끝부분 자체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또 약간 더 전반적인 블랙의 양을 또 만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간만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 저는 레드도 조금 더 내려서 이런 식으로 몇 단계를 걸쳐 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 커브들을 겹쳐서 쓰시면은 조금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필터들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 부분을 커브를 몇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조금씩 만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을 좀 더 밝게 해주고 아래를 어둡게 할 거였기 때문에 마스크를 이렇게 대충 만드신 다음에 M 보시죠. M을 누르면 나오죠. F
애드 모드로 해가지고 이쪽 영역만 더욱더 어두워지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Y 눌러서 솔리드를 이런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윗부분도 한번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F 누르고 이렇게 패드를 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 애드 모드를 한다던가 다양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한번 T 누르고 오파시티를 살짝 조절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공간감을 넣어줄 수 있는 친구들도 한 번씩 넣어줬어요. 근데 컬러가 너무 블루인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약간 노란 느낌의 지금 캐릭터가 노란색이고 붉은 느낌도 약간 있으니까 약간 다른 색으로 받아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노란색으로 휴를 바꿔가지고 적용을 시켜줬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는 오버레이 모드로 들어가고 하나는 자 애드 모드로 이렇게 넣어서 위쪽에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넣어줌으로써 공간감을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휴는 쓰이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RSMB인데 RSMB는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사용을 여기서는 못하겠지만 물론 옥테인에서 우리가 렌더를 하실 때 모션 블러 해가지고 뭐 0.025, 뭐 0.03 요 정도로 해서 렌더를 거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모션 블러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다리 부분을 보시면은 모션 블러를 얻을 수가 있는데 렌더 타임에 따라서 모션 블러를 후반 작업에 넣고 싶다면 자, 이 모션 블러를 쓰지 않고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인 RSMB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사용을 찾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플러그인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플러그인이다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빈jet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고 크로마 같은 경우에도 살짝 넣어주게 되면은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보실 때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색수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 쪽에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의 각각의 채널들을 조금씩 갭을 두면서 약간의 갭을 두면서 이 엣지 부분들이 렌즈에서 나오는 그 색수차 부분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사파이어라는 플러그인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파이어라는 플러그인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플러그인이 없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사용을 못 하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크로매틱 에버레이션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정말 다양한 많은 좋은 튜토리얼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제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색수차라는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부러 시네마에서 주지 않고 이쪽에서 한번 줘봤는데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 같은 경우에는 자, FL 뎁스 오브 필드라는 게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뎁스 오브 필드를 후반 작업에서 자, 우리가 Z 값을 뽑았었죠? 이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뎁스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뎁스 오브 필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 FL 뎁스 오브 필드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방안으로는 자 카메라 렌즈 블러라는 게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 블러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 Z 축 뎁스 맵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다가 이렇게 레이어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다른 수업에서 또 컴포지팅을 할 때 많이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들을 이용을 해서 컴포지팅이 됐다 이 정도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위쪽에도 조금 더 밝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이미지가 자, 여기서 더욱더 이뻐 보이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컴포지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커브 부분 그리고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공간감을 낼 때는 자, 앞에는 조금 더 어둡게 뒤에는 하늘색과 더 비슷하게 구성을 해주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공간감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안개 낀 날에 멀리 있는 산이 어떤 색으로 보일까요? 밖에 가서 한번 멀리 있는 아파트나 여러 가지들을 보시면 까만색으로 어둡게 돼야 될 부분들이 멀리 있을 때는 점점점 더 공기의 색깔과 비슷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우리가 더 선명하게 블랙 앤 화이트를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근경 물체에서는 좀 더 콘트라스트가 보이고 뒤로 갈수록 점점점 그 콘트라스트가 옅어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공간감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첫 번째 샷 같은 경우에는 모션 블러랑 이런 것들을 시네마에서 그대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넣었고 그것을 한 것을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레벨 값 그대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넣어서 제작을 해봤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이 없으시다면 이 크로마 부분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 꺼봤지만 네, 이런 식으로 위쪽에는 조금 더 공간감을 내주는 컬러를 넣어주고 이렇게 커브들을 적용을 함으로써 자, 이미지가 더욱더 선명하게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테스트를 하실 때 지금은 이게 루핑이 되는 240프레임으로 제가 뒤에 뽑았는데 뭐 그렇게 렌더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로 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앵글로 작업을 해보시고 보통 이렇게 조금씩 앵글이 바뀔 때는 그 샷마다 조금씩 포지션이나 위치들이 바뀌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카메라만 바꾼다고 이쁜 앵글이 나오는 거는 아니고 카메라가 바뀌었을 때 또 그거에 맞게 약간 오브젝트들을 바꿔주시고 위치들을 바꿔주시고 하면은 더욱더 이쁜 레이아웃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컴포지팅이 어떻게 됐는지 또 이런 다양한 샷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보여드렸고요. 자, 플러그인이 없으신 분들도 모션 블러와 뎁스를 시네마 안에서 적용을 시켜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컴포지팅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제가 키포인트 몇 개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게 진짜 많았죠. 일단은 캐릭터를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우리가 처음에 기초 도형을 이용을 해서 공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 그래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대로 반동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떻게 그래프 핸들을 조절하는지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애니메이션을 기억을 하셔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오브젝트가 뭔지 보신 다음에 시차를 주시는 것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를 만들 때는 정말 다양하게 만드셔도 좋지만 형태에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감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루핑이 되는 캐릭터들을 만드실 때 조금씩 다른 타이밍으로 반복이 되도록 해서 다양해 보이도록 하고 그렇지만 처음과 끝점의 포지션 값은 똑같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동하는 값을 맞춰 주시고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배치를 시키실 때, 자, 너를 움직이시고 같이 간격들을 조정을 하고, 근경과 원경 적절하게 배치를 할 때 공간감이 더 잘 나니까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복되는 배경들은 카메라의 이동거리와 같은 간격을 맞춘 클로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끝났을 때도 반복이 되도록 만들어준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팅은 적절한 밝기로 하되
텍스처와 라이팅을 더해서 디테일도 더하고 그리고 카메라 안에다가 라이팅을 같이 넣어줘서 우리가 루핑이 되는 애니메이션이 할 때 라이팅이 포지션이 움직이면서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으로 컴포지팅을 하실 때에는 공간감을 더 잘 내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근경 부분과 원경 부분의 차이를 조금씩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원경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색깔과 조금 더 비슷해질수록 우리가 공간감을 더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부분을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기초 부분으로 앞에 몰아 놓았지만 가장 이 강의에서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이 부분을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한 좀 더 트레이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고 이해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만들어 보고 또 다양한 캐릭터들을 실험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많이 작업을 해보시면서 두 강의, 제가 한 2시간 조금 넘게 걸친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한번 오래 작업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더욱더 쉽게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은 모그라프 기능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텐션감이나 아니면 타이밍이나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는 순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 잘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기초가 너무 부족하신 분들은 일단은 디포머로 제가 S자로 이렇게 텐션을 준 부분, 이 부분만이라도 꼭 숙지를 잘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애니메이션 실전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